예단하지 않고 그냥 언론 보도 그리고 저희가 취재한 그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희중 전 부속실장 있죠. MB랑 굉장히 가까운 인물입니다. 15년직인데요. 그런데 김희중 실장과 관련해서 MB와 김희중 실장 이 관계와 관련해서 정두원 전 의원의 발언이 오늘 인터넷상에서 하루 종일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노 기자? 그러니까 진찰에서 김희중 전 실장이 진술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허허. 이런 사례를 소개를 했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저축은행 그 관련 비리 의혹으로 김희중 전 실장이 구속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구속 기간에 이제 아내가 숨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문은커녕 조화조차 보내지 않았고,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내심 기대를 했던 게 본인이 구속은 됐지만 뭐 사면 같은 거를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관리를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면은 뭐 뱉고 달면 삼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는데요. 네네. 정두원 전 의원의 저 말 때문에 상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모를 어떻게 관리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논란도 일었었는데 예. 저 내용이 사실인가 싶어서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호 늘 푸른한국당 대표와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아, 그래요?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이중 그 비서관이 그 조문했을 때 저도 갔고 우리 모두가 다 갔고 그리고 조화도 보냈고 조화도 그 있었고 그건 팩트가 다릅니다. 다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명의로 된 조화가 갔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희중 실장이 부인상을 당했을 때 정두원 전 의원은 당시 이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었으니까 조화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거고 지금 이재호 대표 말은 아니다. 조화 보냈다. 이런 겁니다. 당사자들만 이 내용은 알겠죠. 저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준석 위원장 이런 거죠. 어떻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김희중 실장도 그렇고 이재호 대표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같은 편 아니었습니까? 아, 그렇죠. 예. 같은 편인데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서로 이게 뭐 맞네 틀리네 이렇게 공방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적폐청산 수사가 길어지면서 이제 측근들도 이제 못 버티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김희중 이제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정두원 의원에게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아들에게 부끄럽지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데 어허. 사실 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두 번째로는 검찰에서 어느 정도의 뭐 물증이라든지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진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또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하게 되고요. 김희중 비서관 같은 분 같은 경우는 과거의 행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측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상당히 신뢰를 가지고 일을 맡겼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걸 어떻게 뭐 심경의 변화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하고요. 예. 조화 논란은 좀 크게 의미 없다 보는 게 정치권에서 보통 이명박 대통령은 조화가 인색한 분으로 소문나 있지는 않아요, 보면은. 보통 상대당에 있는 분한테도 부지런히 보낸 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조화가 인색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뭐 이상동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상갓집에 모친상을 당했는데 조화를 안 보내가지고 예. 대통령이 안 보내니까 장관이나 국회의원도 하나도 안 보내가지고 그 당시 그 이상동 교수 쪽 유가족들이 약간 좀 상심했다 이런 얘기도 전해 듣기도 했는데 네. 근데 이명박 대통령 쪽에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뭐 이제 정두원 전 의원과 이재호 대표 간에 이제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번에 MB와 관련된 수사를 청와대에 이 인물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노 기자가 좀 취재를 해봤다면서요. 네, 뭐 어제 홍준표 대표도 일개 비서관으로 표현한 인물인데 백원우 민정비서관 얘기입니다. 백원우 뭐, 민정비서관. 네, 이제 뭐 심증으로는 확실히 굳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오늘 얘기했어요.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들 몇 명이랑 통화를 해봤더니 백원우 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안다고 봐야 된다. 그리고 노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해서도 한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민정수석실의 면면을 봤을 때 뭐 조국 민정수석이 친노 인사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그냥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인사잖아요. 그렇다 예. 보니까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대해서는 백원우 비서관이 어떤 키를 쥐고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심증을 굳히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 사실 뭐 2002년에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해서 노무현 그 당시 대통령을 계속 가까이서 모셨
주셨던 인물이기 때문에 한도 가장 많이 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어떤 복수심 같은 것도 많이 있는 인물로 알고 있다. 허허. 이런 것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들의 어떤 이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어떻게 보면 보수 정권의 의심이죠, 의심. 백원우가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다는 얘기인데요. 강병규 기자가 좀 내용을 정리해봤죠? 네, 제가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자,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노예 남자 백원우 이렇게 붙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상당히 가까운 관계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이 사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모습입니다. 2009년 4월 30일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자, 여기서 백원우 비서관이 상당히 가까이 있습니다. 자,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 바로 옆에 있었는데 자, 정계에 입문했을 때 당시 초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무비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민정행정관을 지냈을 정도로 상당히 가까운 인물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백원우 비서관 하면은 좀 이 장면이 인상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허. 자, 이 장면 때문에 이제 현재 야권에서는 이제 공격수로 좀 지목이 되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입을 막고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 연결식장에서 바로 이 장면 때문에 공격수로 지목을 받았는데 그 영상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죄하십시오. 네, 당시 이제 민주당 의원이었지만요. 이제 재선까지 하고 나머지 두 차례의 국회의원 선거에 내리 낙선했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조국 민정수석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백원우 현재 비서관입니다. 자, 비검찰 출신으로서 조국 수석과 함께 청와대를 지키고 있는 민정비서관인데요. 자, 민정비서관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냐? 민정수석과 함께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사정기관 업무 총괄하고 보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을 향한 검찰 수사에 바로 이 백원우 비서관이 배후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병규 기자 잘 들었고요. 네, 이준석 위원장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요, 제가 헤아린 것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요, 시청자 여러분, 일개 비서관이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이게 백원우 비서관을 사실상 지목하는 얘기인데, 백원우, 그러니까 일개의 비서관이 뭐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다 등등의 발언, 그리고 MB 쪽에서도 이번 이 수사는 백원우가 주도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좀 동의하세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지시를 하지 않으면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당에게 하면 그것도 나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야당에게 하면은 야당 탄압이라고 나중에 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정기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과거 이제 우병우 수석이 이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 민정비서관 때. 그럴 때도 보면 야당에서 이제 의혹 많이 제기했던 게 이거 우병우가 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백원우 비서관이,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언급된 것처럼 사정기관을 다루는 이제 비서관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 사정기관과 경험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분이 이제 대신 우리가 알려진 것은 이분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은원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그냥 논리 관계 속에서 어떤 물증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 예. 논증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MB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성명서를 낭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낭독한 내용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입장문을 낸 것하고 막 굉장히 유사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노 기자?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퇴임 이후에 국가 기록물 유출 사건으로 이제 관련된 이제 당시 노무현 정부 당시 이제 비서관들이 좀 수사를 받게 되니까 이런 편지를 보낸 건데요. 어허. 두 글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럴까요? 어제 이 전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괴롭힐 게 아니라 나에게 물어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2008년에 이제 노 전 대통령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께 보낸 편지에는 나에게 책임을 묻되 힘없는 실무자를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여기서 보면 나에게 책임 물어라라는 이제 공통된 반응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모들은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을 뿐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뭐 저거 가지고 판박이다 표절이다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고 예. 두 사람이 처한 처지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둘 다 이제 두 전직 대통령들이 어떤 식으로 이 사건을 바라봤느냐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네. 두 사람 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비슷한 문장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뭐 처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저런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한 거겠죠. 자,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정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가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가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전달된 특활비 가운데 일부가 달러로 환전이 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미국 순방 전에 전달이 됐는데 이 돈이 김윤옥 여사의 뭐 명품 가방을 사는데 사용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데 강 기자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여권 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아직까지는 소문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송영길 의원도 똑같은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이제 뭐 박홍근 원내수석 같은 경우는 검찰 그 진술에 관한 그런 제보를 들었다면서 상세히 서술하고 있고 예. 송영길 의원 역시 이제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김희중 전 실장이 그거를 이제 제2 부속실로 넘겨줬다는 진술이 나온다라면서 재차 이것을 강조를 한 건데 예. 뭐 이 제2 부속실이라는 것은 김농 여사를 좀 여사 담당하는, 담당이죠. 예, 여사 예. 담당하는 그런 어떤 집사 같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김윤옥 여사의 그런 명품 가방을 사는데 이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지금 현재 여권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노 기자, 이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면 저 얘기를 어떻게 하게 됐느냐 그 배경을 밝혔는데 김희중 전 부속실장의 검찰 진술 내용을 내가 제보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 얘기를 쭉 얘기한 거라면서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는 얘기다. 김희중 전 실장을 통해서 검찰에 진술이 들어간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신빙성이 높은 얘기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저기에 대해서는 야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민주당이 마치 검찰이랑 짜고 약간 피의 사실 같은 거 공표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저게 실제로 검찰에서 진술이 나온 내용이라면 예. 검찰은 저 얘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은 검찰에서 들었다고 하고 검찰은 저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권은 저거를 또다시 검찰과 여권, 민주당의 어떤 결탁한 뭐 그런 식으로 좀 진행되는 거 아니냐, 피의 사실 공표다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식의 어쨌든 서로 공표하고 서로 이제 폭로하는 게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네.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예를 들어 검찰이 흘린 정보들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다고 하는 주장 자체가 이제 또 반복되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 당시에도 뭐 시기부터 얘기해가지고 저희가 알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 검찰을 통해서 막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 보면서 이번에 똑같이 예를 들어 권양숙 여사한테 제기했던 의혹들이 예. 김윤용 여사한테 예를 들어 뭐 명품백을 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권에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믿을 만한 출처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겠습니까? 검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예. 그랬을 때 똑같은 논란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이제 상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 이준석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이거 굉장히 정치권에서는 메가토크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전현직 대통령 간에 어떻게 보면 이게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거든요. 이제 지방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요. 평창 올림픽이라는 큰 행사도 앞두고 있고요. 그야말로 이제 전국이 시계제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좀 어떻게 좀 양상이 좀 진행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지금 곤란한 상황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이달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1월 20일경이 되면은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최저임금 적용받아서 월급을 줘야 되거든요. 예. 그 상황 속에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고 가상화폐 관련해서 젊은 층이 약간 등을 돌리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고 예.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정책이 어려울 때
정치인들이 많이 꺼내드는 게 뭐냐면 정치입니다. 허허. 정치, 특히 누군가를 잡아넣는다 그러면 무조건 국민들은 어쨌든 반응을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만약 이런 게 시작되는 것이라면은 굉장히 안 좋았던 지난 정부들의 그런 행동을 그래도 답습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예. 약간 우려를 하게 되고 지금 당장 오늘도 좀 지역에 있었지만 민생입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죠. 민생 예. 먹고 사는 문제죠. 이렇게 여당 야당 치고받으면서 결국엔 너는 백을 사니 너는 시계를 사니 이렇게 하면서 국민에게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에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피로감까지 가지는 순간에는 저는 정치권이 양쪽에서 전부 다 보이콧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야 정치권 공이 뭐 새겨 드려야 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